환자분들께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단순하게 쌍꺼풀 높이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주위에 활용하는 여러 가지 이런 근육들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. 그리고 환자분에 따라서 골격의 구조가 다르거든요. 우리가 함몰 아니냐 돌출 아니냐에 따라서 똑같은 레벨로 쌍꺼풀을 만들었을 때 그 느낌이나 표현되는 높이가 다르기도 해요. 쌍꺼풀 수술하면 흉터가 사실 남을 수밖에 없죠. 그 흉터 때문에 매몰법을 원하시는 분도 있는데요. 사실은 그 쌍꺼풀 흉터가 남는다고 해도 흉터를 잘 만들어드리고 쌍꺼풀 라인에 숨기게 되면은 생각보다 그 흉터가 두드러지진 않아요. 태어날 때부터 자연 쌍꺼풀을 가지고 있는 분도 눈을 감으라고 해보고 자세히 보시면 얇은 선 모양의 주름 구조가 있어요. 근데 쌍꺼풀 흉터도 주름 구조처럼 얇은 선 모양의 흉터로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. 근데 흉터가 눈에 띄는 경우는 대개 함몰형 흉터나 아니면 넓어진 흉터, 좀 보기 싫은 이런 흉터들인 경우가 많은데, 그런 흉터가 생기지 않도록 그 레벨을 잘 맞추고 조직의 볼륨이나 유착 강도, 유착의 형태를 잘 만들어주면은 사실은 그 흉터 생각보다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수술 후 붓기는 사실 환자분마다 차이가 좀 크다고 얘기를 해요. 조직의 볼륨이 많을수록 붓기가 담기는 조직의 양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붓기는 좀 더 오겠죠. 그래서 조직이 좀 두껍고 볼륨이 많을수록 붓기가 좀 많이 발생하고 오래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. 근데 이거는 편차가 너무 큰데, 일반적으로 저희가 설명드리기로는 초반에 급성 붓기는 한 5일에서 7일 정도, 그리고 잠 붓기는 한두 주 정도 지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봐줄 만큼 빠진다고 얘기를 하고요. 멍은 한두 주면은 어느 정도 없어지는 양상이 되고, 그리고 2주 이상이 되면은 대부분은 메이크업으로 쉽게 커버가 될 정도로만 남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. 근데 변수는 있어요. 환자분에 따라서 멍이나 붓기가 조금 더 가시는 분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일정 짜실 때 가급적이면 너무 타이트하게 일정을 짜기보다는 그런 일말의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약간 여유 있게 일정을 짜시면 좀 더 안정적인 수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회복 기간에 대한 의미는 사실 환자분마다 좀 차이가 있거든요. 어떤 분은 초반에 잠붓기나 멍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빠지는 정도까지의 기간을 설정하시는 분도 있고, 어떤 분은 눈을 떴다 감았다 할 때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떠지는 이런 형태까지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. 근데 일반적으로는 초반 회복 기간을 많이 얘기를 하고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략 한 2주 정도 설명을 드립니다. 근데 어떤 분의 경우는 회복 기간이 빨라서 우리가 실밥 뺄 때 한 5일째쯤, 그때부터 상당히 좀 자연스럽고 모양이 잘 자리 잡히는 분도 계시고요. 어떤 분은 한 달까지 이 경과를 봐도 잠붓기가 좀 남아있는 분도 있습니다. 수술 후에 쌍꺼풀이 풀릴 수 있죠. 쌍꺼풀이라는 거는 태어날 때부터 자연 쌍꺼풀을 가지고 있는 분도 눈에 아토피가 발생해서 눈을 자주 비비거나 이런 분들은 풀리기도 하거든요. 사실은 쌍꺼풀이라는 것 자체가 눈꺼풀의 피부와 눈 뜨는 근육 간의 유착 구조다 보니까 그 유착을 느슨하게 만들거나 부적절한 유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자극이 가해진다면 풀릴 수도 있겠죠. 그리고 겹주름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을 거고요. 그래서 절개 쌍꺼풀을 한다고 해도 환자분께서 눈을 자주 비비는 습관이 있으면은 좀 느슨해지거나 풀릴 수가 있고요. 그리고 특히 유착이 완전히 형성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수술 중에 잡아주는 실 매듭이죠. 요게 잡아주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자극이 많이 가해진다면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매듭이 풀리고 조직 간의 결합이 느슨해지면서 좀 더 쉽게 쌍꺼풀이 풀릴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매몰 같은 경우는 그 유착 자체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쉽게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. 매몰할 때 사용하는 그 실이 우리 머리카락 정도 두께의 아주 얇은 실이거든요. 그래서 그 실은 우리가 조작하는 중에도 이렇게 끊어지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힘에 자극이 가해진다면은 실이 풀리거나 끊어질 수 있겠죠. 그렇게 되면은 쌍꺼풀이 좀 느슨해질 수가 있겠죠. 재수술을 피하려면은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쌍꺼풀의 모양이에요. 많은 환자분들이 본인의 구조적인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연예인 사진을 가져오시고 그런 연예인의 쌍꺼풀 형태를 본인 얼굴에 적용시키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실제로 본인의 얼굴에 맞지 않는 쌍꺼풀을 적용했을 때 그 형태가 연예인과는 다르게 예쁘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본인의 구조에 적합한 쌍꺼풀 목표를 설정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. 이 목표라는 거는 사실 취향하고도 결부가 돼 있어요. 근데 그 취향이라는 것도 또 변할 수가 있잖아요. 본인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예쁘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쌍꺼풀의 형태를 곰곰이 잘 고민해보고 본인의 얼굴 구조를 고려하고 본인이 설정한 그 목표를 적용했을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각종 술기들을 잘 결합해갖고 가장 이상적인 형태를 만든다면 그게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. 오늘은 쌍꺼풀 수술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얘기 나눠봤는데요. 결론에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
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수술을 하냐보다는 본인의 눈 구조가 어떠냐, 그리고 본인의 구조에 맞는 적절한 술기와 방법을 선택해서 수술을 잘 받냐,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. 그래서 저희 DI 성형외과도 이런 맞춤형 수술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.